네, 안녕하세요. 야매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파이큐트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큐트를 하기 전에 이 파이큐트가 지난번에 했던 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게 에러 디저블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NX API로 이제 장비에 내리는 부분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복습해 보면 이제 한쪽 장비 이게 두 개 스토리지나 이제 그때 예를 들은 게 스토리지나 호스트에서 한쪽 포트가 이렇게 연결된 포트가 에러 지저분에 빠졌을 때 다른 쪽 포트에 이제 컴피그를 내리는 그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UDP 514 실수로 듣고 있다가 에러 지저분이 디텍트가 되면 로그에서 여기 있으면 페어 포트를 찾아서 컴피그를 페어 포트에 내리는 것까지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에러 지저분 포트를 저희가 샷, 노샷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요거 오늘 할 게 요건데 여기까지는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됐던 에러 지저분에 빠진 포트에다가 샷, 노샷을 내리는 그리고 그 상대편 포트에다 컴피가 내려갔던 거 있잖아요. 요번에 저희가 그냥 디스크립션 내렸는데 그 디스크립션을 이제 삭제하는 것까지 그래서 원상 복구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 했던 거는 텍스트가 쭉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디버그를 위해서 디버그란 말을 쓰기는 참 부끄러운데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나열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사용자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런데 걷다가 저희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면서 그래픽으로 나오게 되면 사용자들이 너무 쉽게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그래픽으로 넣은 부분들 이제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큐트라는 GUI 크로스 플랫폼 이제 GUI 툴이고요. 그게 윈도우 파이썬으로 구현한 게 파이큐트입니다. 큐트라고 읽더라고요.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스위치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람이고요. 하나는 이제 93180이 있는데 있고 저희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습니다. 히스로그 데몬이 쭉 돌아가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샷을 시키고 그러면 포트가 풀리고요. 노샷을 시키면 이제 포트가 살아나다가 룹에 걸리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에러 지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쫙 튀어나와서 지금 192.168.0231에 1의 1 포트가 이제 디텍트 됐으니까 시간도 나오죠. 네가 이것을 리셋을 시킬래? 그러고 클릭을 내리면 샷, 노샷이 내려갑니다. 샷하고 3초 있다가 노샷이 내려가게 됩니다. 커맨드가 내려가죠. 커맨드가 두 개가 내려갔고요. 요거를 꺼볼게요. 근데 꺼는데 또 뜬 이유는 지금 그 시에 노샷 되자마자 다시 에러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1의 1의 인터페이스 이제 1의 1에 보면 이제 에러 디저블로 돼 있다고 해서 커맨드가 이렇게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 밑에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줄이 이제 디스크립션에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요 팝업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저희가 명령을 다시 내리는 거 리스트하는 거랑 디스크립션 지우는 거 요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디텍트하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샷, 노샷 그리고 버튼 2를 만들어서 디스크립션 제거하는 거 그거고요. 근데 이제 큐트라는 거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큐트는 크레스 플랫폼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기존의 파이썬은 제가 했던 건 단 텍스트였잖아요. 이제 GUI를 통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이큐트5를 쓸 건데 파이큐트5가 뭐냐면 그 큐트에 관한 이제 파이썬 바인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파이큐트5가 이제 프리웨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오타가 났네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뿌리거나 할 때 오픈하든가 아니면 그걸 사야 됩니다. 근데 뭐 소스가 오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이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파이사이드라는 파이큐트5랑 똑같은 파이사이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파이큐트5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파이사이드보다 파이큐트5가 더 인기가 있었냐, 더 많이 예제가 많냐라고 이제 찾아보면 파이큐트5보다 그 파이사이드가 한 2년 정도 늦게 안정화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날 코딩을 해도 돼요. 날 코딩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래 보니까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안 이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해서 큐트 디자이너라는 구의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툴을 이용하면 저희가 조금 더 손쉽게 그래픽 화면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이제 UI 파일로 .ui를 떨어지고 요거를 이제 파이썬과 같이 연계해 써도 되고 UI 자체를 이제 파이썬 그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예. 파이썬 코드를 아예 바꿔서 써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은 있고요. 근데 컨버트 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인베디드하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조금 더 저랑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큐트 디자이너는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예인데요. 그냥 이렇게 뉴 눌러서 새 파일을 만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크기도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늘리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위젯 박스가 있습니다. 위젯 박스에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예제는 인터넷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 버튼을 쓸 거기 때문에 푸시 버튼을 두면 되는데 푸시 버튼도 크기를 늘리면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셔서 옆에 보시면 이제 저희 폰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쪽에서 그냥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폰트만 살짝 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볼드로 이 정도만 해줘도 사실은 이제 보는 디자인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이름도 줄 수 있고요. 요거를 저희가 세이브를 한 다음에 또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제가 같이 올려놓을 건데 큐트 디자이너 UI라고 있죠. 요거를 제가 이렇게 텍스트 안 열리네요. 원래 열리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열렸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아까 제가 썼던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바꾸게 되면 파이썬에 컨버팅된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일에다가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엎어친 게 그러니까 이 버튼에다가 구입 큐트의 파일에다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파일을 그 이제 시스로그 받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엎어친 다음에 버튼을 만든 게 031 파일입니다. 저거 다시 여기 돌아가면 그래서 031 파일은 이제 그 간단합니다. 처음에 메인에서 514 리포트 리슨 하고요. 그 다음에 시스로그 온 거에서 인터페이스 다운 에러 디저블드가 디텍트가 되면 이제 똑같이 행위하는 거죠. 그리고 q2를 띄워서 아까 봤던 UI를 띄워서 UI에서 이제 버튼 1과 버튼 2를 만든 거죠. 버튼 1을 누르면 뭘 해라. 버튼 2는 뭘 해라. 그리고 이제 여기 액션 1, 액션 2 저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점점 이제 프로그램이 이게 많아지긴 하는데 코드가 간단합니다. 그 처음부터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큐트 변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선언할 거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같은 것들 선언해 주고, 그
그다음 UDP 514 포트 리슨하는 거 지난번 했던 거 쭉 나오죠. 그러다가 쭉 듣다가 시스로우로 듣다가 인터페이스 다운 에러 디저블드가 이제 디텍트가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CSV 파일이라고 해놨는데 파일 이름 저 위에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32 요 파일인데 그래서 그 스위치 IP 포트에서 얘네가 이제 페어된 거죠. 여기서 상대편 포트를 이제 뽑아내는 로직이 들어갑니다. 로직이 들어가면 뽑아내고 나서 그 커맨드가 이제 처음에 그 상대편 포트로 이제 디스크립션 내려가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파일로 빼놨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또 쓰기 편하게 하려고 그 def nx API라고 그냥 저는 그냥 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가면 간단합니다. 요게 이제 가서 IP랑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내릴 커맨드를 받고요. 그것을 이제 NX API로 때리게 됩니다. 때리는데 때리고 나서 다음에 if문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예제를 보면 알겠네요. 그 얘네들이 명령을 때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그 API 성공에 관한 것들은 200을 떨어뜨리고요. 각각의 커맨드에 관해서도 이제 커맨드 2개 내려갔을 거예요. 2개에 대해서 각각 200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과 각각 커맨드가 내려갔을 때 이제 200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 i 값이 뭐냐면 i가 제로면 잘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쭉 나오게 해놨죠. 그래서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이제 텍스트로 알려주는 뭐 그런 구문까지 넣었고요. 왜냐면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용자가 또 알아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큐트는 여기 뭐 큐트입니다. 그래서 버튼 1, 숏, 노숏 하는 부분들이고요. 뭐 크기라든가 폰트 사이즈 나와 있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액션1 함수를 호출해라. 액션1 함수는 뭐 간단합니다. 숏, 노숏. 숏 했다가 3초 쉬었다가 노숏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버튼 2는 똑같죠. 뭐 크기랑 이제 위치가 다르겠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버튼 뭐 크기 버튼 크기 아니라 클릭했을 때 액션 2 가라 그런 거랑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저희가 클릭했을 때 잘 보시면 구이 위에 시간이 나옵니다. 왜냐면 언제 벌어진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긴 것들 뭐 쭉쭉 나와 있습니다. 저도 큐트 잘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고요. 그냥 제가 큐트를 잘 알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만큼만 검색해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큐트 디자이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개의 파일로 이루어진 이제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포트가 이제 노숏으로 살리면 얘가 이제 룹이 돌면서 에러 디저블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도 쭉 깔리지만 여기에 이제 구이 프로그램이 뜨겠죠. 이렇게 구이가 뜨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면 나옵니다. 나온 이유 뭐냐면 이 포트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컴퓨터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 포트를 저희가 리셋 시키기 위해서 사용자가 명령을 치거나 물론 당연히 네트워크를 알면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잘 알진 않고 뭐 모르신 분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리셋을 누르면 숏, 노숏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숏 내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노숏 3초 쉬었다가 노숏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꺼버리면 숏 노숏 끝난 다음에 시스록으로 또 뭐가 왔냐면 여기 포트가 이제 디저블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다시 떴죠. 그래서 왜냐면 사용자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컴피그 리무브 하면 컴피그도 이제 리무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꺼버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했던 거에다가 그냥 사용자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설마 이거를 사용자가 뭐 창에 띄워놓고 살겠어요. 그러다가 창이 딱 뜨면 이슈가 있겠거니 라고 알 수 있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큐트를 이용해서 화면 띄우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큐트를 이용해서 화면 띄우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실은 요즘에는 다 기업형 메신저 다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쓰고 있는 거기 봇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봇을 이용하는 부분들 사실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보지 않는데 핸드폰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봇을 가지고 하는 것을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매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